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 우리 시장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코스피는 0.64%, 그리고 코스닥은 1.1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시장 수급도 별로 안 좋았는데,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팔았고,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상승한 종목, 하락한 종목 비슷비슷했는데, 시장은 고만고만했죠. 오늘은 좀 쉬는 걸로 이렇게 정리했다 아닙니까? 그래도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이 몇 종목은 있을 겁니다. 시장 주요 종목들 좀 들여다 봐야죠. 오늘은 시장 주요 종목들 들여다보기 전에 인구에 대한 이야기 오전에 조금 했었는데, 그리고 그동안 가치투자연구원에서 간간히 하긴 했었죠. 그래도 경각심을 좀 되살리자는 측면에서 잠시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통계청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. 지금 시장에 나오는 뉴스부터 먼저 봅시다. 뉴스를 보면은 2021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첫 번째로 이제 감소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. 2017년도에 우리나라 유소년 인구하고 또 그리고 노인 인구하고 이렇게 크로스가 됐습니다. 지금 노인들이 훨씬 더 유소년 인구들보다 많은 그런 상태이고, 이런 크로스를 지나고 난 다음에 2021년 올해로 처음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든다. 이제 앞으로 계속 줄어들 일만 남았다.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. 사실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사회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를 갖다가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 이게 2021년도 우리나라 인구 요 구조인데, 사실은 인구가 많고 적음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. 중요한 거는 이 인구 구조입니다. 이 인구 그래프를 쭉 미래로 좀 당겨 보면은 이렇게 되죠.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돈 버는 인구는 좀 작아지고 점점 인구는 또 안 태어나고, 이런 참 이게 다 고정비가 된다니까. 인구가 많고 적음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구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.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국가들도 잘 사는 국가들 굉장히 많은데, 우리는 인구도 줄어드는데 노인 인구도 늘어나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. 지금 생산 가능 인구,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인구들 중에서 돈 벌 수 있는 그런 인구들인데, 이게 정점을 찍었습니다. 이제 2020년대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정점을 찍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줄어듭니다. 생산 가능 인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늘어나죠. 이렇게 노인들을 갖다가 그동안 고생하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양을 좀 해야 되는데, 이게 전부 다 비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그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. 그리고 연금도 작게 받을 수 없을 거예요. 이제 각자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, 우리가 주식 투자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이 기업들이 있잖아요. 기업들이 있는데,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면은 로봇을 많이 써서 생산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나아갈 거고, 좀 그렇게 되기 힘든 이런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서 해외에다 공장을 짓겠죠. 그 기업들은 어떻게든 살아날 방법을 찾을 겁니다. 그래서 우리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해서 좀 우리가 앞으로 연금이 좀 줄어들 거라든지, 아니면 좀 불안한 미래를 갖다가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.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 앞서 보여드리는 그 인구 변화를 보면은 미래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. 그런데 누구나 다 사실은 그 미래가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걸 좀 타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죠.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좀 잘하게 되면 좀 고소득을 얻을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아닙니까?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. 그리고 청년들은 또 열심히 계속 이래 무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전문직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어디 취직을 한다고 해서 자기 미래를 갖다가 개척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있죠. 또 이미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명예퇴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가치를 직접 내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 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그리고 우리 가정 같은 경우는 좀 빚이 많다 그러면은 좀 아끼죠. 또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는 긴축 경영을 하죠. 좀 아끼죠. 또 국가 같은 경우도 미래를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웁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. 학생도 공부 열심히 한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고, 또 취업 준비한다고 해서 여러 군데 이력서를 내봐도 다 취직되는 건 아닙니다. 미래를 위한 대비를 합니다만은 다 성공하는 건 아니다, 이런 거죠.
자, 그런데 이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면, 우리 정부도 지금 나라의 미래가 암울하다는 것이 예전부터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대비를 많이 했습니다. 애 좀 낳자 해서 애 좀 많이 낳으라고 200조를 갖다가 무려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0.8? 두 명이 결혼하면 0.8입니다. 1도 아닙니다. 0.8입니다.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죠. 실패했죠.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방법이 없죠.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은퇴하지 마라는 쪽으로 갈 겁니다. 너가 은퇴하기 싫지? 라고 물을 겁니다. 노인 빈곤 이야기하면서 일할 수 있는 노인은 더 일해라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기업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고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안 좋겠나? 은퇴는 하지 말래?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아마 정년 연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선이죠.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인데, 대선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 공약을 하는데, 당선이 될 법한 이런 양대 정당 이 후보들은 연금 이야기 안 하죠. 연금 이야기 안 합니다. 사실은 연금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. 노인에 대한 부양비가 늘어나는데 지금 공무원연금, 뭐 사학연금, 군인연금, 국민연금 다 통합을 해서 결과적으로 방법이 뭐 있겠습니까? 줄이는 쪽으로 가야 되죠. 그런데 지금 양대 거대 정당에서는 그런 이야기 아니고 군소 정당 뭐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쪽에서는 연금을 줄여야 된다, 통합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양대 정당에서 이야기하지 않죠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다이면 줄어들 겁니다. 줄어드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비를 정부가 하긴 하지만 실패하거나 안 하고 있다. 정치권에서 또 민감한 사안은 안 하는 겁니다. 안 하는 거예요. 또 그리고 자꾸 일할 인구가 줄어들자 보면은 외국인들 한국에서 일하라는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겁니다. 지금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 이야기 들어보셨죠? 그 물류 대란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 보면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. 공장에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. 여러분들 공장에 가보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공단 지대에 가서, 공장이 많은 지대에 가서 지역에 가서 사장님들에게 물어보면은 일할 사람 좀 구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. 일할 사람이 없다고. 그래서 사람들은,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은 그런 일 자꾸 안 하려고 하죠. 그래서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기사들이 없어가지고 차를 놀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물류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.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 백신을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막 좀 움직이고 하긴 하는데 후진국은 훨씬 더 심하다 아닙니까? 또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보내버리고 그 아래쪽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.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망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고 하면은 또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일을 또 안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외국에서 인력을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. 정부 대책은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죠. 그런데 뭐 앞서 또 말씀드렸죠. 정부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해서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. 그런데 사회적 부담이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죠. 정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? 지금 그렇지 않아도 미래가 힘들어서 국민들은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청년들 취업 준비하고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뭐 자기개발 활동 열심히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게 뭡니까? 그냥 그거죠. 손실보상 돈 좀 더 줄게. 돈 찍어서 돈 더 줄게. 국가 부채 뭐가 중요하노? 뭐지? 부채 더 내보면 되지. 뭐 미래야 어떻게 되든 말든. 정부에서 제가 볼 때 정치인들이 준비 안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현재 저거 권력 잡는 데 집중하는 것 같고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이제 뻥 터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 우리한테 다 내라 합니다. 그러니까 세금 더 내라 하고 언젠가는 연금 작게 받아라 하고 있는 사람 더 내라 하고 점점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.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저는 일찍부터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. 지금부터 12년 됐어요. 2010년도 카페 개설하고 9월 6일 날 개설했습니다. 그래서 9월 13일 날 왜 내가 이 카페를 하는가?
그래서 내 노후를 직접 책임지기 위해서 주식 투자한다고. 이거 뭐 한두 번 보였던 게 아니죠. 뭐 지금 연금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어떻게 안 될 거다라고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미래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했고, 늘 미래만 준비할 수가 없다 아닙니까?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도 했죠. 2010년도 요때 이야기했습니다. 좀 실감이 나냐고? 대한민국 전성기가 실감이 납니까? 그냥 전성기가 아니라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상, 5천년 역사상,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돈벌이,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.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전성기다. 참 여러분들 믿어지지가 않죠. 그런데 2010년도 이 전성기니까 여러분들 참 이 실감 되냐라고. 그리고 이 전성기를 갖다가 어쨌든가 즐기면서 살 필요도 있다. 이런 말씀 드렸죠. 그래서 2018년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죠. 9년 정도 지난 시점에 지난 10년간 전성기를 회상하면서 전성기 참 잘 지냈냐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?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나라 전성기를 지나서 저물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. 만약에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뭐 한 2, 30년 정도 좀 연장이 되겠죠. 그럼 좀 형편이 앞으로 한 2, 30년 정도는 나아요. 지금 한 좀 빨리 잡으면 30대? 뭐 그 전까지는 괜찮겠죠. 30대까지는 괜찮을 거예요. 통일이 되면. 통일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 개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년, 2, 30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연장이 좀 되겠죠. 통일이 안 되면 빨리 오는 거고 막 그런 거죠. 지금 여러분들 아마 연금 내는 거 다 못 받을 겁니다. 그리고 은퇴를 꿈꾸고 있지만 정부에서 은퇴 안 시켜줄 것 같습니다. 그냥 죽을 때까지 일하시오.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솔직히 대책이 없고 전부 다 대책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10년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. 지금부터 한 12년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. 곰곰이 생각을 해서 스스로 준비할 수밖에 없다. 내 스스로 내 미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적어도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사회의 짐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고 해서 그런 가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난 10년간 가치투자연구원 이 카페를 갖다가 운영했고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자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좀 안타깝죠.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노인이 되면 이 자본소득이라도 좀 커다야 되는데 이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이라 하고 토지 같은 거 다 뺏어서 뭐 공개념 토지는 국가 거야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주입시키려고 하고 이거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뭐 이제 일을 하라는 쪽으로 이제 자꾸 이제 정년연장을 해 나가겠죠. 개판입니다. 개판. 아무도 지금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.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 사회도 굉장히 좀 부조리스럽죠.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겁니다. 아마 경험도 해보셨을 겁니다. 또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금 그럴 겁니다. 부모는 집에 애한테 항상 미래를 이야기합니다.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야 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참 좋겠다. 그래야 네가 좀 좋은 직업을 가지거나 고소득을 갖다 올릴 수 있으면 좀 편하다.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해라라는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학생은 항상 현재가 중요하죠. 미래는 다가오지 않았고 현재가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런데 그렇죠. 부모가 이제 살아보니까 이 애가 참 걱정스럽다니까. 사실은 우리가 공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법고시나 학력고사 예정만큼 공정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실력대로 쫙 해서 줄 딱 끊어서 상위권 대학 가고 실력대로 이게 진짜 공정한 거죠. 딱 시험 딱 쳐가지고 성적 1등부터 꼴등까지 딱 내서 딱 머리 되는 애들 넣어주고 이렇게 맞는 거죠. 이게 맞는 건데 이대로 하면 부모 입장에서 참 난감하거든. 학생이 부모 말을 잘 안 듣는다고, 잘 안 듣기 때문에 교묘하게 제도를 이용했죠.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서 장애인들 배려해야 되고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. 이거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. 맞는 말입니다. 배려를 해야죠. 그리고 농어촌에 네가 교육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니면 한부모 자녀이기 때문에 다가구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자식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서 하는데 맞는데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하는 놈들이 있어요. 그걸 학력 세탁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또 무슨 전문 대학원 다 만들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참 들어가기 어려운 걸로 돈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갈 수는 있지만 참 없는 사람들 가기 어렵고 형편이 된 사람들은 참 부담 없이 갈 수 있고 무슨 만들어 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내죠. 이런 거 만들어내 가지고 막 해요.
그래서 참 희한하게 교묘하게 부모의 지위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죠. 이거 걸려가지고 새끼들 막 공정 지랄하네 이야기 하니까 와씨 내보고 지랄하노 이 새끼 막 내만 그랬나 임마 다 그랬는데 씨 내만 가지고 그러나 억울하다 이 지랄하고 있어요. 세상은 참 요지경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제가 여러분들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. 부모들도 자식에게 미래를 이야기해요. 그런데 학생은 현재를 즐기죠. 저도 10년 전에 이미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. 또 그리고 지나면서도 지금이 전성기다. 또 그리고 요즘도 말씀드리는 게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 미래를 준비하라고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죠. 그런데 아직도 주식 투자 자체를 갖다가 투기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좀 연로라고 해가지고 에이씨 내일은 모르겠고 오늘은 다 섣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고 엉망이죠. 그러니까 국가도 준비 안 하고 있죠. 정치인들도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대비를 안 하고 있죠.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 공부 안 하는 것처럼 대비 안 하는 사람들 많죠.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되겠어요? 나중에 되면 국가 탓합니다. 그런데 그때 되면 지금도 국가 부처 내기를 우습게 알고 뭐 돈 나눠주는 것을 뭐 선심 쓰듯이 하고 세금을 갖다 그렇게 막 걷어 제끼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? 개판 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준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. 그리고 연금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. 그리고 은퇴 스스로 해야 됩니다. 정부에서 은퇴 시켜주지 않습니다. 그냥 분명히 법 개정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게 어떻겠노? 죽기 마지막 직전까지 일해라. 이렇게 분명히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봅니다. 연금 좀 작게 받고 밥만 먹으면 안 되나? 이렇게 이야기해요. 밥만 먹으면 되지. 놀러는 왜 가노?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. 참 심각하죠.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미래를 책임진다는 거고 좀 그렇잖아요. 그렇잖아요. 삶의 질이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질도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래 바쁘려고 먹고 살 수 있을 때 자기 미래는 자기가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. 다른 놈들 준비 안 합니다. 준비 안 합니다. 지금 정치하는 공약들 보세요. 연금 이야기 한 명도 안 합니다. 공무원 됐다고 안전한 거 아닙니다. 아르헨티나에서 공무원들 엄청 잘라붙죠.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 보세요. 연금 많이 주다가 뭐 줘도 공무원들 뭐 연금 줄여버리고 다 잘라버리죠. 안 자르면 또 어떻게 되나? 베네수엘라 보세요. 안 잘라요. 선생들 안 잘라요. 뭐 공무원들 안 자릅니다. 안 잘라도 어떻게 됩니까? 한 달 월급 받아가지고 한 며칠 못 살면 뭐 한 달 월급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뭔데? 이런 꼬라지 난다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뭐든지 안전한 건 하나도 없어요. 인구가 줄어들면 다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. 사회경제활동이 정말 엉망으로 막 흘러가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유일한 거는 뭐 통일입니다. 통일되면 한 20, 30년 더 연장되고 30대 이상은 그나마 좀 숨통트여서 살 거고 안 되면은 연금 뛴다고 보다는 좀 작게 받는 게 맞지 않겠나.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힘들게 사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. 그래서 악착같이 투자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러고 스스로 은퇴하십시오. 그리고 그 돈 씀씀이를 갖다가 아예 처음부터 너무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좀 줄여서 살고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. 저 새끼들 지금 미친 짓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볼 때 국가 부채 미친 듯이 내고 있어요. 나중에 진짜 써야 될 때가 미래 부양비가 늘어날 때 그때 국가 부채를 내야 될 건데 지금부터 뭐 아예 어렵다고 뭐 국가 부채 내보고 지랄병하고 있어요. 개판입니다.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수급은 또 안 좋죠. 별로 안 좋았습니다. 오늘은 쉬는 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? 자, 오늘 시장에서 그래도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 3종목 있는데 몇 개 안 되니까 살펴보니까 별 종목은 없더라고. 그러니까 노루페인트 지금 세력들이 왜 이카한지 모르겠어요. 왜 이카한지 모르겠습니다. 사실은 우리는 사실 이미 이때 볼장 다 봤기 때문에 떠나오는 게 맞고 이거는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따라갈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. 그냥 저것끼리 오늘 또 비속어 많이 써야 되겠네. 아이씨 와 저 지랄 하노 하고 그냥 지켜만 보세요. 와죽하노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. 우리가 이거 뭐 괜히 이유도 모르면서 들어갈 이유 없습니다. 명확한 이유가 없잖아. 뭐 이런데 좀 싼 데서 이익하면 싸네라고 생각하고 뭔가 한번 먹으라도 해볼 건데 이미 이런 신호 다 떠서 비싼데 다 팔아먹는데 인자 저거끼리 막 하면은 저하고 미친나 와적하노 이러보면 되죠.
자, 삼성 SD에서는 노르페인트하고 좀 다르죠. 좀 다르잖아.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고, 그죠? 많이 떨어져 가지고 있고, 세력들도 뭐 별로 안 나갔고, 이런 거는 뭐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겠나 싶죠. 또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경우, 이거 뭐 긍정적으로 봐야죠. 싸다 아닙니까?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, 외국인들도 사고 있죠. 이건 또 멀리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? 경기의 끝은 조선주가 잘 나갈 때다. 그리고 우리가 지구가 요거는 둥근게 표시가 잘 안 되는데, 이 지구가 둥근데 여기 북극이라 하면 북극의 얼음이 참 안타깝게도 자꾸 녹고 있습니다. 녹고 있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 백길이 열린다고 지금 백길이 열린다고. 그러면 이거 쇄빙선도 좀 많이 필요하다고. 그냥 우리나라 기업들 배 만들어야지. 배 잘 만든다 아닙니까? 배 만들어야죠. 그러면 이거 멀리 보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리고는 시장 변곡점 지표 봐도 뭐 없더라. 몇 개 없습니다. 몇 개 없어요. 몇 개 없죠. 이거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고, 더전 비전도 뭐 이런 거 떴는데 조심해야 돼요. 지금 이제 1입니다. 1. 조심해야 됩니다. 지금 뭐 괜히 들어갈 필요 없어요. 한동안 한참 더 지켜봐도 됩니다. 여튼 인구 관련 이렇게 기사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저는 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대응하는 과정에 정부가 참 한심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, 정치인들을 보면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친놈들이다 생각이 들고, 나라의 앞일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지 현재 당선되면 이 새끼도 아마 연금 넣고 지랄하니까 지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그 지랄하는가 싶기도 해요. 그리고 이 국민들도 보면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, 여러분들 학생들 보고 미래 준비해라, 공부 열심히 해라, 막 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닌 것처럼 국민들 보고 미래 준비하세요라고 하면 다 열심히 준비하는 건 아닙니다. 그냥 뭐 그때 되면 뭐 대대로 되겠지 뭐 이라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. 그런데 이제 그래 살아놓고 나중 되면 와 이 새끼 나는 돈이 없고 네가 돈이 많노 이 새끼 네 나쁜 짓 했지 하면서, 이것도 좀 우습긴 하죠. 이 새끼 열심히 했는 보고 니가 돈 많노 이 새끼야 하면서 돈 내놔라 하는 것도 솔직히 저는 좀 우습기도 한데,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노인들이 자꾸 많아지면 자꾸 돈이 없다 보면 정부 보고 돈 내라 하고, 정치인들 놓으면은 돈 좀 더 줄게 하는 대통령 표 찍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나라가 점점 산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와중에 통일이라도 되면은 뭐 마약 주사만 것처럼 한 20, 30년 정도 좀 더 어떻게 기회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, 뭐 그까지 안 되면은 참 연금 제대로 받겠나 싶기도 하고, 뭐 뭐 누가 은퇴 시켜주겠어요. 그런 거 있나? 생생 일할 국민이 없는데 법 바꿔가지고 뭐 80몇 살 돼도 일해라고, 뭐 마지막 숨 거두기 직전까지 일해라고 할 판인 것 같습니다.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생각하는 사람 없고, 한다 하더라도 참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. 하여튼 저는 뭐 이거 다 증거잖아, 증거. 뭐 10년 전에 이미 12년 전에 이 이야기 했다고 했고, 지금까지 준비해오고 있고, 이야기하면서 단타하고 이거 뭐 이야기해보이 그런 거 있죠. 소귀의 경일기라고 해야 되나? 미래가 이렇습니다. 단타하면 안 됩니다. 좀 착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. 이런 거 이야기해도 아이고 난 그건 모르겠고 매매 시점에도 좀 알려줬어. 어느 게 더 가겠어.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라겠어요. 가라 그랬고, 그나마 좀 진지하게 알아듣고 미래가 정말 걱정스럽네 이런 분들만 좀 모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. 그냥 그런 심정,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좀 건져보자, 뭐 그런 심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좀 사태가 좀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시고 스스로 좀 벗어나는 게 안 좋겠나. 그리고 지금 현재 모아놓은 돈이 조금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은, 얼마 전에 이제 행정사 자격증 좀 보여드렸죠.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수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출입국 사무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. 비자 관련 업무가 늘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. 그 행정사하고 변호사는 그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법에다가 딱 규정이 돼 가지고 있어요. 물론 뭐 그쪽뿐만이 아니라 그건 자격증 어려우니까 뭐 능력이 되는 분들께서는 그런 준비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,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돈이 좀 부족한 분들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좀 갖춰서 좀 뭐 큰 돈벌이가 아니더라도
돈을 갖다가 나이 들어서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,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소비를 계획성 있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. 또 빚을 함부로 막 내면 안 되고, 그래서 소비도 좀 절제해서 가능하면 좀 줄여가고, 또 무조건 뭐 많이 쓴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. 그래 행복은 기준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달에 3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진짜 행복한 사람들 있어요. 실제 그 시골에 살아보면은 웬만한 거 다 자족이 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안 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, 행복에 대해서, 또 삶의 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하여튼 저는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, 제 나름대로 이 사회 일원으로서 한 명이라도 더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길로 좀 안내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, 지난 10년간 해보니 잘 안 됩니다. 잘 안 돼요. 그나마 참 고맙죠. 이게 그나마 몇 명 안 되는 이 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주시는 게 그만큼 고맙습니다. 그런 분들이 적어도 자기 앞날은 자기가 좀 책임져 주면 그만큼 국가 부담을 좀 덜지 않겠나,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어요. 하여튼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, 하여튼 최선을 다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많고, 국민들을 개돼지를 보는 인간들도 시비를 꿰가지고, 정말 세상 요지경입니다. 에휴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